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경제 압박이 가중되면서 끊임없이 제재 회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회피 움직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바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유선호와 은파 2호 등이 소형 선박과 접선하는 구체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들과 접선한 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을 팔거나 상한선 50만 배럴로 정해진 유류를 수입해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회피 방식으로 공해상이 아닌 중국 근해에서는 아예 바지선을 이용했고 환적 선박들이 서로 위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소형 선박을 어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토고 국적 선박 DN505호가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3,217톤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선박을 억류했습니다.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인 한국의 A사는 지난 7월 BOA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부사 통관됐어요. 작년 11월에.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예요, 그게. 하지만 이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지난해 말 부산항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 2대를 싣고 출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자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들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 행위 자체도 제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BOA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사일 방어와 감시 업무를 관장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라드는 26일 북한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대비 태세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미국 본토와 시민들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안보 매체와 단체들은 북한의 핵 문제를 올 한해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협상이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2020년에도 국제적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베네수엘라의 쿠데타 실패, 터키의 북시리아 침공 등과 함께 올해 세계 5대 안보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 잡지는 2019년 주요 안보 사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올 한해 미북 대화는 털털거리다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시작한 미북 정상회담 이후 1년 이상 지난 뒤 본격적 실무 협상이 벌어지자 북한이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을 비난하며 대화를 거부한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도 2019년 세계 10대 주요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을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2019년이 저물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며 새해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한 발 더 나가 북한 문제를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최대 위기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때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거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에 대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And we'll deal with it very successfully. And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Maybe it's a nice present. Maybe it's a present where he sends me a beautiful vase as opposed to a missile test. 이런 가운데 워싱턴 내 띵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도 2020년 10대 위험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와 정상국가 목표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급진전하는 듯했던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올해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한국 측의 제안을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올 한해 남북 관계를 안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는 북한의 대남 비난이 지속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재개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문 대통령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비핵화 협상의 남북 대화는 방해 요소라며 남한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을 자제하던 한국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한 발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대남 비난은 남북 대화가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년사라든지 남쪽에 대해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남쪽하고 상대해봐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은 올해 13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서도 대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냉담한 태도는 지난 10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한국 측 시설 철거 요구로도 이어졌고 대면 협의를 하자는 한국 측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도 꼴사납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의료 지원도 속이 보이는 선전용 힛다운 소리라고 비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교류 협력과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비난은 한국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을 편들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이 선미 후남 전략으로 돌아섰다며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북미 관계 개선 없는 남북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의 어떤 관계 개선 진전이 없는 한 남북 관계는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민 건강 서비스를 표적으로 해킹을 시도해 성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스코틀랜드 보수당은 26일 지난 2014년 이래 스코틀랜드 지역 국민 건강 서비스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특히 2017년 북한이 해킹에 성공해 지역 병원과 보건소, 1차 의료진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앞서 지난 2017년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를 해킹해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워너크라이 사건의 배우로 알려져 왔습니다. 올 한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조치는 활기를 띈 반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은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2019년에 이뤄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올 한해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40여 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대북 지원 모금 규모는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해
유엔 인도주의 사업 필요액 1억 2천만 달러의 4분의 1 수준인 3천만 달러 정도만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